안녕하세요. 노인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고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왜 자꾸 깨는지, 혹시 내 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궁금하고 걱정되시죠? 밤이 깊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을 겁니다. 몽롱한 상태로 계속 잠과 씨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일어날지. 이런 경험은 어르신들께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마치 보편적인 현상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과연 단순한 불면증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헤쳐보고, 이 특별한 시간대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이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모조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심도 깊은 분석과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밝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옆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올릴 건강 관리 비법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전문 지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 팁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실질적인 응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는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 만성질환의 영향, 외부 환경의 방해,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의 불안정까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음 몇 가지 주요 원인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면 구조는 젊을 때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체 수면 시간의 약 20%가 깊은 잠, 신면, 디프 슬리프 상태였습니다. 이 깊은 잠은 마치 단단한 보호막과 같아서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나거나 몸이 약간 불편해도 쉽게 깨지 않았죠. 몸과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고 새로운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심지어 그 이상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5% 미만으로 심지어 거의 0에 가깝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여러분 수면 시간의 무려 95%가 얕은 잠, 천면, 나잇 슬리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얕은 잠 상태에서는 우리 뇌와 몸이 상대적으로 더 경계태세에 있습니다. 창밖 자동차의 희미한 소리, 옆집의 문 여닫는 소리, 혹은 몸의 미미한 불편함, 약간의 아픔이나 가려움 조차도 깊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구조의 변화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멜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천연 수면제와 같아서 낮과 밤의 주기를 조절하고 잠드는 것을 돕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수치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잠들기는 해도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생체 시계의 앞당겨짐 때문입니다.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덤는 우리 몸 안에 내장된 보이지 않는 타이머로
수면과 각성의 결정적인 조절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정교한 시계처럼 언제 잠들 준비를 해야 하고 언제 깨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젊을 때는 이 시계가 보통 아침 7시쯤 각성 신호를 보내 체온을 올리는 등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시계는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그 각성 시점이 점점 앞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죠. 즉, 과거에는 아침 7시에야 깨던 우리가 이제는 새벽 녘인 5시, 심지어 더 일찍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체 시계의 앞당겨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의 생리적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생체 시계의 앞당겨짐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비대 영향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고 밤낮 사이클을 인식하는 능력이 젊을 때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삶의 리듬이 느려지거나 야외 활동량이 줄어드는 등 생활 습관의 변화도 생체 시계에 영향을 미쳐 각성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호르몬 수치 변화와 만성 질환의 영향입니다. 멜라토닌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몇몇 핵심 호르몬 수치가 변하여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은 젊을 때 활발히 분비되어 신체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 조직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점차 줄어들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솔, 코어티솔도 어르신들의 분비 패턴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게 분비되어 우리가 깨어나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밤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잠들기 좋게 만들죠.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코르티솔 분비 리듬이 교란되어 밤에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자꾸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만성질환과 약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많은 부분이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그 자체로 몸의 불편함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심장병 환자, 가슴 답답함, 심장이 두근거림, 야간 기침 등의 증상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밤중에 혈당이 오르내리거나 잦은 소변으로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잠에서 깨는 글라부즈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남성 어르신들에게 흔한 야간 빈뇨 문제는 수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게다가 일부 만성질환 치료 약물 또한 수면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몇 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등은 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주기를 교란하고 이로 인해 수면이 중단되거나 너무 일찍 깨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수면 문제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은퇴 후의 상실감, 자녀가 곁에 없는 외로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심지어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삶의 압박과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때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밤에 쌓여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수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질병이 악화될까봐 밤새 잠 못 이루거나 새벽에 깨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다시 잠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심리적 압박은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깨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여러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특별한 시간대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동들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낮 시간 컨디션과 미래 수면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건강에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첫째, 시간을 확인하지 마세요. 새벽녘, 반쯤 잠든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바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무해해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시간을 알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다시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반수면 상태에서 순식간에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제야 겨우 새벽인데 정해진 기상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시간 강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직장인처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지만 습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이 오지 않으면 내일 컨디션이 망가지겠지, 집안일이나 손주 돌보기도 힘들겠다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악순환을 만듭니다. 잠들지 못할까봐 더 걱정할수록 더 잠들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침실에 있는 모든 시계를 치우시거나 적어도 시계 화면이나 시침 분침이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설정하는 습관이 있다면 알람을 맞춘 후에는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 거실이나 서재 등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밤중에 깨어나더라도 쉽게 시간을 확인하지 않게 되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들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둘째,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녘에 잠에서 깨면 무조건 다시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눈을 꼭 감고 있어 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대 위에서 20분 이상 뒤척여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침대라는 공간을 깨어있는 불안감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잠은 원래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오는 것인데 침대가 되려 긴장하고 불안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 암시는 불면증 증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잠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이나 다른 조용한 공간으로 가셔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따뜻한 물은 목마름을 해소하고 몸을 이완시켜 편안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부드럽게 관절과 근육을 늘려주면 몸의 긴장감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 투하맘 이용하기. 지금 떠오르는 걱정이나 생각을 작은 노트나 종이에 쓴 다음 준비해둔 예쁜 상자, 걱정 투하맘에 넣어두세요. 때로는 마음속의 불안을 글로 쏟아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가 머릿속의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바꾸기. 침실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침대와 깨어있는 상태의 잘못된 연결을 끊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다시 졸음이 느껴질 때쯤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들기를 시도하면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셋째, 생각 없이 다량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일부 어르신들은 새벽에 잠에서 깨면 습관처럼 일어나 시원한 물을 한 잔 통째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마름이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죠.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행동은 예상치 못한 문제, 심지어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의 신장 기능, 키드니 펑션이 점차 약해집니다. 신장이 수분을 농축하고 희석하는 능력이 떨어져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못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몸이 단시간에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고
신장은 이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집니다. 이는 항이뇨 호르몬, 소변량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줄여 소변량을 늘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곧 방광이 차서 화장실을 들락거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화장실에 가는 것은 분명히 수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다시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몇 가지 현명한 음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침대맡에 작은 컵의 물 준비, 잠자리 옆에 작은 컵에 물을 조금만 준비해 두세요. 목이 마를 때 살짝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만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목마름은 해소하면서도 과도한 수분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수분 섭취 제한.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시기. 만약 새벽에 정말 목이 마르다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대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외에도 여러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며 새벽 깨어남을 줄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실천 습관 7가지. 1. 온수와 손발 마사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비법.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지 말고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손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생리적인 요구와 심리적인 이완 원리를 결합하여 다시 졸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온수는 몸을 이완,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적절히 올려줍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뇌에 편안한 신호를 보내 졸음을 유도합니다. 손발 마사지는 스트레스 해소. 우리 손과 발에는 수많은 혈자리와 신경말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마사지하면 혈자극을 통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신경으로 활성화되면 몸이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근육이 이완되어 잠들기 쉽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방법. 먼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발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각 부위를 몇 분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정과 불안 관리하기. 감사 일기와 걱정 투함함.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온갖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맴돌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이런 걱정들이 증폭되어 마치 무거운 산처럼 느껴져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불안한 감정을 줄이려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바로 감사 일기를 쓰고 걱정 투함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준비물. 침대맡에 작은 종이와 예쁜 상자, 걱정 투함함을 준비해두세요. 상자의 존재 자체가 의식감을 줄 겁니다. 감사쓰기. 새벽에 깼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어제 있었던 일 중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손주의 전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등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 감사한 일들을 종이에 적고 그 기쁨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걱정 넣기. 그 다음 지금 걱정되는 어떤 문제든 종이에 써서 걱정 투함함에 넣어두세요. 마치 이 걱정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당장은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나중에 낮에 정신이 막을 때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해주세요. 심리적 원리. 감사일기는 뇌의 긍정적 사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불안을 줄입니다. 걱정을 써서 투함함에 넣는 것은 심리적으로 걱정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뇌가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분리감을 만들어줍니다.
3. 오감 활용 명상. 5, 4, 3, 2, 1 기법으로 현재에 몰입하기. 새벽에 깨어났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명상법인 5, 4, 3, 2, 1 오감 명상을 시도해보세요. 이 방법은 현재의 감각 경험에 집중하여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다시 잠들기 쉽게 돕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마음이 불안할 때 서둘러 일어나지 말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다음 순서대로 오감을 느껴보세요. 5가지 보이는 것 찾기. 주위를 둘러보고 아름답거나 흥미로운 5가지 물건을 찾아보세요. 색깔, 모양, 작은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4가지 만져지는 것 느끼기. 손을 뻗어 주변의 4가지 물건, 이불, 베개, 침대 시트 등을 만져보고 그 질감과 온도를 느껴봅니다. 3가지 소리 듣기. 조용히 귀 기울여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3가지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등을 들어봅니다. 2가지 냄새 맡기. 코를 살짝 움직여 주변에서 느껴지는 2가지 냄새, 베개의 향기, 방의 은은한 냄새 등을 맡아봅니다. 1가지 맛 느끼기. 입안에 남아있는 맛, 치약 맛 등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상상해봅니다. 효과. 이 방법은 주의를 효과적으로 전환시켜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회상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게 합니다. 감각 경험에 집중하면 불안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점차 이완되어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4.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수면 환경은 수면의 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어두우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침실은 여러분이 더 빨리 잠들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음 줄이기. 최대한 소음 유입을 줄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집 환경이 허락한다면 방음 창문이나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빛 조절. 어두운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강한 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밤에는 침실을 완벽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밤에 잠시 일어나야 할 경우에도 은은한 빛의 수면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제어. 침실의 적정 온도는 18에서 22도 사이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도와 계절에 맞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잘 시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세요. 편안한 침구 선택. 인체 공학적 매트리스는 몸을 잘 지지해 주어 신체 압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시트와 이불을 선택하여 편안함을 극대화하세요. 5.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를 조절하여 일정한 수면 각성 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된 잠자리 및 기상 시간. 자신의 생활 습관과 몸의 필요에 맞게 합리적인 수면 기상 시간표를 정하고 최대한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세요. 낮잠 시간 조절.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가급적 오후 3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이완 활동.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 잔잔한 음악 듣기, 가벼운 책 읽기 등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격렬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6. 적절한 운동 실천하기. 적절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밤에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 선택, 어르신들에게는 걷기, 태극권, 요가, 팔당금 등 부담이 적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과 강도 조절. 운동 시간은 가급적 오후나 초저녁을 선택하고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며 운동 후 약간 땀이 나고 가볍게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 운동으로 수면 개선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에서 5회, 회당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인 운동 습관은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7. 건강한 식단 관리. 식단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량과 시간 조절. 저녁 식사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장이 음식을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 선택. 특정 음식에는 수면을 돕는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저녁 식사에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포함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유,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트리프토펜, 성분이 함유되어 뇌에서 세로토닌, 세이어러토넌, 분비를 촉진하여 졸음을 유발합니다. 바나나,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 이완과 불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오트밀,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 개선에 기여합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 피하기. 잠들기 전에는 커피, 차, 초콜릿, 매운 음식 등 카페인이나 테오브로민이 함유된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신경을 자극하여 잠들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는 것이 결코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특정 건강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새벽 깨어남의 다양한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맹목적인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깨어났을 때 시간을 확인하거나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거나 무턱대고 많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행동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7가지 숙면 개선 실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온수와 손발 마사지, 감사 일기와 걱정 투하맘, 오감 활용 명상,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리.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언들을 꾸준히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수면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새벽 깨어남의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밤에는 더 편안하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하고 낮에는 더욱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에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나요? 오늘 언급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숙면 비법이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지금 잠 못 드는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